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날의 혁신,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전해드리는 마인드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스티븐 존슨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입니다. 이 책은 2015년에 국내에 출간되었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탐구하며 그것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혁신적인 발명이 한 천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스티븐 존슨은 혁신이란 연결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양한 생각과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를 느린 반응의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결합되면서 점점 더 크고 실질적인 발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다양한 분야와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책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6가지 혁신적인 발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리라는 발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유리가 어떻게 현대 사회의 필수 자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유리는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비아 사막의 모래가 강한 열에 노출되며 형성된 천연 유리가 최초의 형태죠. 초기에는 주로 장신구나 장식품처럼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리의 투명성과 가공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리는 거울로 제작되면서 인류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울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아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 도구로서의 거울은 개인의 내면 성찰과 더불어 사회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유리의 발전은 과학혁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유리를 렌즈로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망원경과 현미경이 발명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주와 미시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유리로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과 그 위성들을 관찰하며 태양 중심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현미경은 생물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미생물과 세포 구조를 관찰하게 되면서 생명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유리는 또한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유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 안경, 창문 등 현대 기술의 필수적인 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넘어 우리의 의사소통과 일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유리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소통과 정보 전달 방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리는 초기의 장식품에서 과학혁명을 이끄는 도구로, 그리고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필수 자원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고립된 천재의 독창적 발명품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와 분야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디어가 연결되고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책에서는 유리 이외에도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여러 혁신적인 발명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적인 물 관리 시스템과 냉각 기술은 현대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전기는 통신과 산업을 혁신하며 인간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갑작스러운 영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티븐 존슨은 창의성의 본질이 점진적인 발전과 다양한 연결 속에서 탄생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장에서나 일상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만의 고립된 사고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대화 중에 예기치 못한 통찰이 떠오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이 결합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책에서 스티븐 존스는 커피하우스를 창의적 사고의 산실로 언급합니다. 커피숍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가 부딪히고 융합되며 혁신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식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커피하우스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탄생하는 중요한 장소로 기능했던 셈입니다. 아이디어는 자신 안에 머무를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피드백을 수용할 때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도전과 문제 역시 열린 마음과 협력의 자세를 통해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열린 대화와 적극적인 협력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존슨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연결과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유리라는 발명도 한 천재의 단독 발상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오랜 시간 발전시킨 혁신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영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열린 태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인드북이었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